직업 군인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음을 먼저 전합니다. 병사로서 군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본 영상입니다. 일단 제가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병역 면탈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립니다. 병사는 냉동인간입니다. 20몇 년 동안 내 인생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내 삶이 1년 반 동안 일시정지됩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내 나이가 1.5세 늘어나 있고, 열심히 굴렀으면 몸이 상해 있고,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몸이 좋아져 있고, 생각을 많이 안 했으면 머리가 나빠져 있고, 침묵질을 많이 했으면 인스타 팔로워 수가 늘어나 있고, 돈을 열심히 모았으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 상태로 무방비하게 사회로 다시 내보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냉동인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얼었다가 녹은 사람이 냉동됐던 시절을 추억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냉동 중인 동안 바뀐 세상에 나를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 건강히 전역해야 하겠고, 머리가 나빠지면 안 되겠고, 돈도 어느 정도 열심히 모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복학 후 들을 전공 공부를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군수하실 분들은 군수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잘 갈 겁니다. 군대 늦게 가기. 해가 갈수록 병사들의 처우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매년 오르고 있고 부조리도 줄어듭니다. 운이 정말 좋으면 복무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입대한 제 지인은 복무 중에 복무기간이 한 달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안 주던 보급품을 주거나 보급품의 수준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년일 때 보급받았던 모포 둘 중 하나를 반납하고 솜니부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솜니부를 덮고 자니 따뜻하고 푹신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장병에게 간부 후리스를 보급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늦게 입대한다면 또 어떤 것들을 보급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늦게 가면 좋은 점은 군대가 나이제는 아니지만 나이 대접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병사들끼리의 관계에만 해당되기는 합니다. 제 경험담인데 제가 늦게 갔다 보니 생활관 전원이 저보다 어렸습니다. 친해지려고 장난 툭툭 치고 그러는데 나이 가지고 놀리는 거 다 받아주고, 저도 나이 들어서 몸이 안 좋다는 식의 자학 개그를 몇 번 쳤습니다. 제 몸이 겉보기에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도 해서 몸 쓰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준 것이 있습니다. 선임들께서 몸 쓰는 일은 제 동기들을 시키거나 맞선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다면 감사 표시를 그때그때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수 사준다든지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후임이 나이 많으면 혼내기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임한테 크게 혼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 건 확실히 아닙니다. 복무일수 조금이라도 적은 달에 입대하기. 엄청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입대한 달에 따라 복무일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윤년이 없다고 하면 입대한 달마다 복무일수는 각각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입대하는 달을 결정하시면 조금이라도 군생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아예 몰라서 7월에 입대했습니다. 좋은 티 안 내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기뻐하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 있을 법한 좋은 일이라면 작업 열애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작업을 열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귀찮은 일이 있다든가, 오전에 전준태 있는 날 군병원 외진으로 훈련을 열애한다든가, 일주일에 하루 있는 취사장 청소 중 저녁 청소를 평일 외출로 열애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은 내가 열애하더라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애하는 내가 아니 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기쁜 티를 낸다면 크게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열애한 게 아님을 명확히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휴가 가기로 마음먹은 기간 동안 부대 내에 귀찮은 이벤트들이 있다고 합시다. 선임들이 너 이거 째려고 이날 휴가 나가네라면서 농담조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휴가 날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휴가 날짜를 바꾸게 하는 선임은 잘 없습니다. 그냥 액션만 취해주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휴가 안 쓰기. 주말에는 군대도 쉽니다. 물론 최소한의 근무와 막내일은 있겠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푹 쉬시면 됩니다. 또한 평일과 달리 주말에는 일어나자마자 폰을 줍니다. 귀중한 휴가를 주말에 쓰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입대 후 첫 휴가를 보통 신병 1호 4일에 연가휴기를 붙여서 10일 사용하곤 하는데 한 번에 10일을 쓴다면 주말을 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쓰고 주말 이틀 쉬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또 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쓰고 아껴놓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친한 지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주말에는 휴가를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 휴가 쓰기. 제 맞선님이 겪은 일입니다. 첫 휴가를 썼는데 휴가 복귀하는 날이 태풍이 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안 시키고 공가 3일인가 받아서 3일 뒤에 복귀했습니다. 실제로 맞선님 동네는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고 3일 잘 놀다 왔다고 합니다.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러웠습니다. 여름쯤 되면 슬슬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면서 태풍 있는 날 맞춰서 휴가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폭설의 경우는 공가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폭설 때 휴가 쓰면 부대에서 제설 작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못하기. 작업을 누군가에게 시켜야 할 때 잘하는 사람을 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면 맘에 안 드는 사람을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짬이 낮은 사람은 어차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짬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작업에 투입되었을 때 잘하는 이미지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맘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후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빼면 안 됩니다. 못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안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싫은 티 안 내고 일단 하시는데 못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0점을 받으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처럼 못하는 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실수를 흘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실수인 티가 나서도 안 됩니다. 선을 잘 타야 합니다. 일의 중요도를 파악해서 못하기. 가끔 하는 작업을 못하면 선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일에서 자꾸 실수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은 선임급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들은 사소한 실수는 해도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일에서 실수를 조금씩 하면 되겠습니다. 또 실수한 티가 안 나는 일이라면 굳이 실수를 할 필요가 없기도 하겠습니다. 일을 못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자주 하는 일인지, 실수가 용인되는 일인지, 실수하면 티가 나는 일인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은 착하기.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에이스가 되는 방법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저는 평균보다 아주 살짝 아래 정도의 군생활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군생활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같이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차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조금씩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을 못하면서 인성도 안 좋다면 사람 대접을 못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혀 못되게 굴지 않았습니다. 짬이 낮을 때 착하게 구는 쉬운 방법은 죄송합니다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할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전혀 죄송하지 않더라도 일단 숙이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후임을 대할 때는 내가 선임에게 받은 대접보다 아주 조금만 더 잘해주면 됩니다. 군생활이 끝나고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은 돈과 건강지능입니다. 내가 군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생활하는 동안 내 인성이 어땠는지는 같이 군생활했던 누군가가 알아줍니다. 군대에서의 내 인성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막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군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